미국과 이란이 1차 회담을 열고 이란이 IAEA의 핵사찰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인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오토파일럿 모드로 주행하던 테슬라 차량이 주택으로 돌진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시카고에서 주말 동안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최소 7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쳤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모레 남아공과의 경기가 펼쳐질 결전지 몬트레이에 도착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에서 1차 회담을 열었습니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사찰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회담이 열리고 있는 스위스에서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이행 관련 1차 고위급 회담은 양국의 자화자찬식 평가로 마무리됐습니다. 미국 대표단을 이끈 벤스 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지속 개방을 위한 메커니즘 구축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충돌을 막기 위한 갈등 완화기구 설치 합의를 이번 회담의 성과로 뽑았습니다. 또한 고위급 회담을 이어갈 실무협상 프로세스 구축도 강조했고 무엇보다 이란의 국제원자력기구 IAEA 핵사찰단 입국 동의를 가장 큰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That is a major milestone for the American people and the first step in permanently denuclearizing or permanently ending a nuclear weapons program in Iran.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이 핵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요 무기 사찰에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선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 등 핵 폐기 관련 핵심 쟁점은 중점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해 주변 국가들과 메커니즘을 만들기로 한 것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이란 협상단장이었던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곧바로 오만을 방문해 관련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란은 또 동결자금 해제와 원유 수출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는데 회담 후 미국 재무부는 어제부터 60일간 이란 원유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IAEA 사찰단 수용과 관련해선 이란 의회 승인을 거쳐야 진행할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사찰 수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차 고위급 회담을 끝낸 미국과 이란은 카타르와 파키스탄 대표단을 포함한 실무급 회담을 비르게스톡 리조트에서 이번 주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스위스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인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격전 끝에 민간인을 포함해 모두 3명이 숨졌습니다. 보도에 이두현 기자입니다. 경찰관 여러 명이 건물 밖에 몸을 낮춘 채 대기합니다. 잠시 뒤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주변을 경계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건은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몬트리올 코트네네즈 지역의 한 호텔에서 호텔 창밖으로 총을 내민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용의자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고 이후 경찰과 용의자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과 민간인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여성 경찰관 1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민간인 1명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용의자는 경찰 대응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Again, it's a tragic moment. It's a real nightmare. And knowing that you get engaged in the police to protect and serve and get killed, well, it's a dramatic moment for me as a chief. For my troops, but I know my troops. I'm very proud of them. 사건 직후 인근 주민들에게는 한때 실내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용의자가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색을 벌였지만 이후 용의자가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몬트리올에서 경찰관이 근무 중 숨진 것은 24년 만으로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총기 규제가 엄격한 캐나다에서 경찰관까지 숨진 총격 사건이 벌어지면서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SBS 이도현입니다.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반사 연못 훼손 사건과 관련해 최소 5명이 체포됐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번 체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연못에 화학물질이 불법 투입돼 300피트 길이의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공공시설 파괴 또는 파괴 시도만으로도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사 연못은 미국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약 1,400만 달러를 투입해 바닥을 파란색 방수 코팅으로 다시 덮는 등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체포된 사람 가운데는 전 미국 올림픽 카누 선수 데이비드 헌이 포함됐는데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Arresting people, which is wrong. Then you have the National Guard, the police out here, and all of this to waste the taxpayers' money when they can be doing something different. 한편 공사 완료 직후 연못에는 녹조가 번식하고 바닥 코팅이 벗겨지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고의적인 훼손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연못 손상 원인과 화학물질 투입 여부 등 대통령이 주장한 고의 훼손 정황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알베르토 카바로 LA 통합교육부 교육감이 전격 사임했습니다. 카바로 교육감은 서한에서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에 방해되지 않도록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사임은 지난 2월 연방수사국 FBI가 교육부 계약 관련 의혹을 수사하면서 자택과 교육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넉 달 만에 나왔습니다. 수사 대상은 교육부가 도입했던 AI 챗봇 에드 프로젝트와 관련된 계약 과정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사업은 업체가 폐업하면서 중단됐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압수수색 직후 카바로 교육감을 행정휴직 조치했으며 연방 당국은 현재까지 형사 기소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바로 전 교육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오토파일럿 모드로 주행하던 테슬라 차량이 주택으로 돌진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8시쯤 휴스턴 인근 KT 지역에서 테슬라 모델 3가 한 가정집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주택 안에 있던 70대 여성이 돌진한 차량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She was pinned against the wall because he pushed her fridge like against her and the whole place that we have in the living room. My mom's super generous and sweet and she was super healthy. She was 76 and so I think her life was cut very short. 남성 운전자는 사고 당시 차량이 오토파일럿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당국은 오토파일럿 오작동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주말 동안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최소 7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쳤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지난 금요일 오후 5시부터 주말 동안 시카고 전역에서 모두 24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예 해방 기념일인 지난 19일에는 SUV 차량에 탄 용의자들이 길거리 군중을 향해 총격을 가해 12명이 다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한편 같은 주말 미국 다른 도시들에서도 총격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고 신시내티에서도 총격으로 3명이 숨졌습니다. 이어서 월드컵 소식입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모레 남아공과의 경기가 펼쳐질 결전지 몬테레이에 도착했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에 진출해 LA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몬테레이에서 편광현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대표팀은 한층 밝아진 표정으로 훈련장에 돌아왔습니다. 주장 손흥민을 필두로 취재진을 향해 인사를 건네며 안녕하세요. 몬테레이 이동을 앞두고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아침을 깨웠습니다. 과달라하라 베이스 캠프에서 오전 훈련을 분위기 좋게 마친 대표팀은 팬들의 배웅을 받으며 3차전 장소인 몬테레이로 향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북동쪽으로 약 800km, 전세기로 1시간 30분 만에 몬테레이에 도착한 대표팀은 흥겨운 멕시코 전통음악과 함께
우리 교민의 열띤 환영을 받았습니다. 승리 화이팅! 이기혁 화이팅! 몬테레이는 우리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도시로 멕시코에서 우리 교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인 만큼 응원전에서도 남아공을 압도할 걸로 예상됩니다. 32강 꼭 갔으면 좋겠어요. 한국 분들도 많고 한국 한식당들도 많고 해가지고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 화이팅! 우리 선수들은 남아공을 상대로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를 지키며 32강에 오를 수 있지만 반드시 두 번째 승리를 국민들에게 선물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명의 3차전 장소에 입성한 대표팀은 내일은 필승 상대 남아공을 겨냥한 비공개 전술 훈련에 나섭니다. 몬테레이에서 SBS 편광현입니다. 반드시 한국을 꺾어야만 32강 희망이 남는 남아공은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연막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몬테레이 이동 일정을 갑자기 하루 앞당기는가 하면 심지어 자국 언론 취재까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영민 기자입니다. 당초 경기 하루 전인 현지 시간 23일에 결전지 몬테레이로 넘어갈 예정이었는데 베이스 캠프인 파추카보다 기온이 높고 더 습한 몬테레이 찜통 더위에 적응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인지 그보다 하루 앞선 22일에 이동하는 걸로 급하게 일정을 변경했고 이동일이 닥쳐서야 언론에 알렸습니다. 훈련에 관련해서도 남아공은 대회 공식 어플에 취소됐다고 공지했던 훈련을 정상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개최국 멕시코를 비롯해 각국 언론은 남아공 축구협회가 아닌 각 도시 위원회를 통해 남아공 대표팀의 숙소와 이동 일정을 파악해야 할 정도입니다. 선수단의 이동을 촬영하려던 남아공 중계방송사의 한 기자는 SNS에 취재진이 빗속으로 쫓겨났다. 정식 인가를 받은 자국 취재진으로서 대표팀의 호텔 도착 모습을 담기 위해 더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불발됐다고 남기기도 했습니다. 승리가 절실한 남아공의 브로스 감독 역시 우리 대표팀에 관한 질문에는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If I should say player A and player B and player C, you have to watch. The coach of Korea hear also what I'm saying. So I'm very sorry that I don't answer on your question. SBS 전영민입니다. 벨기에와 0대0 무승부를 거둔 이란 축구 대표팀이 LA 소파이 스타디움 라커룸에 자필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란 축구협회가 공개한 편지에는 자부심을 갖고 LA에 왔고 명예롭게 경쟁했으며 품격을 지키며 떠난다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특히 교민사회에 감사를 전하며 모든 민족 사이에 평화와 존중, 우정이 깃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란은 멕시코 티후아나 캠프에서 LA를 오가는 촉박한 이동 일정과 비자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란 팀 감독은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억압받는 팀이라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피파에 항의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위스콘신주의 한 낙농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워싱턴 카운티 파밍턴 지역에 위치한 낙농장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축사 내부에 쌓여있던 건초가 계속 타면서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농장에 있던 소들은 연기를 피해 다른 축사로 대피했으며 인명이나 가축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축사 내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 유타대 인근에서 발생한 보네빌 산불이 계속되면서 일부 주민들에게 대피 준비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불은 현재까지 여의도 면적의 약 70%에 해당하는 495에이커를 태웠고 진화율은 5% 수준입니다. 불길은 유타대 캠퍼스 주변 산 아래쪽까지 번졌고 인근 병원과 주택가에서도 연기와 불길이 보일 정도입니다. Inside our rooms and the hallways, you're starting to smell smoke and stuff. I had to put my wife back on oxygen because of it. I mean, in her condition, we didn't want to do any sort of, emergency evacuation and stuff. But the nurses and doctors, they've been absolutely amazing. So, we're trusting them and their judgment and everything. 당국은 구름과 습도가 높아지면서 산불은 다소 잦아들었지만 기온이 다시 오르고 바람이 강해지면 불길이 되살아날 수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브로큰 에로우에서 불꽃놀이 판매대에 불이 나 안에 있던 폭죽들이 잇따라 터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 20일 밤 큰 폭발음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추가 폭발 위험에 대비해 주변 도로를 통제했고 소방대는 약 2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남부와 동부 전역에 강한 뇌우와 홍수 위험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서부와 평원 지역은 이번 주 내내 불안정한 날씨가 지속되며 국지적인 돌발 홍수와 강한 뇌우 위험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요일 이후에는 폭풍의 중심이 평원지대로 이동하면서 강풍과 우박을 동반한 뇌우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시속 130km가 넘는 돌풍도 예상됩니다. 여기에 한랭전선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남부와 멕시코만 연안 지역에서는 반복적인 폭우로 홍수 위험이 커진 상태입니다. 동부 지역은 이번 주 초반이 최대 고비로 이후 전선 통과와 함께 점차 불안정한 날씨는 약화될 전망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기념해 가족과 함께 뉴욕을 찾은 관광객이 관광용 말 마차 사고로 숨졌습니다. 뉴욕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센트럴파크 인근에서 마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18살 로만치 마하잔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마부가 가족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 잠시 내린 사이 말이 갑자기 질주하면서 마차가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하잔은 사고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함께 탑승했던 가족들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이후 뉴욕의 말마차 관광은 일시 중단됐으며 뉴욕시 의회는 다음 달 관광용 말마차 운행 금지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미주리주 아놀드에서 트럭 한 대가 발달장애 아동 치료센터 건물로 돌진해 센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사고는 지난 20일 새벽 발생했으며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 도로를 벗어나 건물 정문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이 크게 파손되면서 센터를 이용하던 발달장애 아동 약 30명이 치료와 돌봄을 받을 곳을 잃었습니다. We are a family here. I have met several of the other parents. All of the teachers who work here are phenomenal, and it's truly heartbreaking that this family is now kind of broken. But I'm hoping that we are able to build back better. 센터 측은 복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운영 재개가 어렵다면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를 18년 동안 이끌었던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이 향년 100세로 별세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그린스펀 전 의장이 파킨슨병 합병증으로 자택에서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지난 1987년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 2006년까지 4개 행정부에 걸쳐 미국 통화정책을 총괄했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주가 폭락과 2001년 9.11 테러, 닷컴 버블 붕괴 등 주요 경제 위기 대응을 주도했습니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미국 경제 장기 호황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금융 규제 완화 기조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받아왔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1% 하락했고 S&P 500이 약보와 마감한 반면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이 3% 내렸고 경기소비재 부문도 2% 약세를 보이며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장 초반 시장은 미국과 이란 간의 1차 회담 진전과 유가 하락 소식을 대외적 안정 요인으로 반영하며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스위스 회담에서 양국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로드맵에 동의했고 미국이 이란의 원유 판매를 60일 동안 허용하기로 하면서 국제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77달러 선까지 밀렸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74달러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동발 훈풍에도 불구하고 장중 AI 생태계에 대한 회의론이 급부상하면서 대형 기술주 중심의 매물이 쏟아져 지수를 하락 반전시켰습니다. AI 실질 가치 창출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된 가운데 핵심 연구진의 이직 소식이 전해진 구글 모기업 알파벳이 5% 내렸고 사상 첫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 부담이 겹친 스페이스X는 16% 급락하며 3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실적 발표를 앞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는 25일 발표된 5월 개인 소비지출 PCE 물가지수가 전화일 대비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은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대한항공이 세계적 항공사 와인 경연대회에서 총 6개 부문을 수상하면서 기내 와인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이 세계적 항공사 와인 경영대회인 셀러스 인 더 스카이 어워즈 2026에서 총 6개 부문을 수상하며 기내 와인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1등석에서 제공하는 디저트 와인 샤또기로 2022는 퍼스트 클래스 디저트 와인 부분 1위에 올라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레드 와인과 샴페인 부문에서도 수상하며 퍼스트, 비즈니스 클래스 와인 부문 종합 순위에서도 각각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LA 항공문화원이 오는 6월 27일 펜 퍼시픽 공원에서 열리는 지역 예술 축제 탈페스트 비컨 250에 참가해 한국 전통 문화를 소개합니다. 행사에서는 전통 등 만들기와 한글 캘리그래피, 한복 체험, 전통 다과 시식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문화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현지 주민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뉴욕시가 휴대전화와 인터넷 기반 통신기기 증가로 인한 번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지역번호 465를 도입합니다. 퀸즈와 브루클린,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와 맨하튼 북부 지역에서 신규 전화번호를 발급받는 이용자에게 465 지역번호가 부여됩니다. 당국은 스마트워치와 사물 인터넷 기기 확산으로 전화번호 수요가 급증하면서 추가 지역번호가 필요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스베가스 시청 유지 보수 시설에서 한인으로 추정되는 30대 김모 씨가 40대 동료 직원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라스베가스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은 김 씨가 근무 중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폭행한 뒤 총기를 발사한 것으로 조사했으며 현장에서 권총이 증거물로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치명적 무기를 사용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북가주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셰리프국에서 36년 동안 근무한 한인 경관 이모 씨가 증거물 관리실 절도 사건과 관련해 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절도와 횡령, 공공물품 무단 취득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보석금 16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셰리프국은 사건 경위와 증거물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 소식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특검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피고인 박성재를 징역 25년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지난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 구형보다 8년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이진관 재판장은 이번에도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을 가중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뒤 열린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구치소의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을 알면서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하는 등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막지 못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반성하고 있다거나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을 받고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수사팀에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는 특검 수사 범위가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루어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 또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기관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건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6월 3주차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그 전주보다 4.8%포인트가 하락한 46.7%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선 처음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0% 아래인 40%대를 기록한 겁니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49.7%였는데 오차 범위 안에 있긴 하지만 긍정평가를 앞지른 것도 처음입니다. 리얼미터는 선거관리 부실 사태로 촉발된 책임론의 확산과 여당 내 당권 갈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고 코스피 9,000 돌파에도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의 지지 이탈이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지지율 변동에 대해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이 무엇을 걱정하고 바라고 계신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순방 중이던 지난 10일 국정 지지율 하락에 죄송하다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SNS에 글을 올렸던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밤 SNS엔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달라고 적었는데 격해지는 여당의 당권 경쟁과 여야 대결 국면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 도대체 너네들의 그 다툼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과 뭔 상관이 있으며 우리가 맡긴 공적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화날 만하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이어 이르면 이달 말 일부 장관들을 교체하는 개각도 단행할 걸로 보이는데 지지율에 어떤 변화를 줄지 주목됩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2000년 이후 한국 주식시장 대장주 자리를 지켜오던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게 시가총액 1위를 내줬습니다. 한국 코스피는 또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어제 하루 5.6% 오르며 주당 300만 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시가총액은 2,080조 원, 0.14% 내린 삼성전자 보통주의 시가총액 2,06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000년 11월 코스피 1위 자리에 오른 지 25년 7개월 만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올해 들어 2.75배 오를 동안 SK하이닉스는 4.31배나 급등하면서 이 두 기업의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에만 집중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모바일과 가전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 반도체 수혜를 더 온전히 누렸다는 평가입니다.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퓨어 메모리 업체잖아요. 실적이나 주가의 민감도가 전자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변하는 거 아니냐.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인 우선주도 별도로 거래되고 있어 기업 전체 기준 시가총액은 아직 SK하이닉스보다 165조 원 더 많습니다. 교과서적인 정의에서는 자본에 대한 시장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통주 플러스 우선주 전체를 합산하는 게 더 맞고요.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사는 보통주 가격을 기준으로. 어제 코스피는 62포인트 오르면서 종가 기준 처음으로 9,100포인트를 넘겼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이어지고 있고 이달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나 급증하면서 투자 심리가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기업 강세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일본 역시 최근 시가총액 1위 기업이 글로벌 자동차 기업 도요타에서 낸드 플래시 반도체 기업인 키옥시아로 바뀌었습니다. AI 열풍 속에 전 세계 증시의 지형도가 반도체 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이틀 뒤 LA를 포함한 미 전역에서 또 한 번 거리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지난주 목요일 멕시코전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성숙한 거리 응원 문화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